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. 5월도 다 지나갔습니다. 지나갔고 이번 주를 돌아보면 좀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커가는 뭐 이런 모습이었고요. 그럼에도 지수는 꿋꿋하게 상승하고 있는, 특히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3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그거는 이제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에 좀 기여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코스닥 역시도 사실 거의 뭐 0.7 정도 주간 단위로 요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뭐 횡보 뭐 약간의 상승 정도이긴 하는데요. 우리가 최근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우려할 정도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른 어떤 글로벌 시장들도 최근에 어떤 너무 반등이 너무 세서 이제는 좀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? 라는 어떤 이런 우려감들은 있지만 딱히 지수에는 별 이상이 없는, 그리고 외인들 역시도 크게 뭐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중국의 중국 이제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가 있었고, 이제 트럼프가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다 오늘 밤,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뭐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.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홍콩의 어떤 부여한 특별주의를 폐지할 경우 관세 25%를 내야 한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.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어떤 제재,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밤에 어떠한 제재들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예상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정도를 예상했다라고 해보면 트럼프의 제재 수위가 요 정도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, 여기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뭐 위안화를 최근에 이제 뭐 절하하는 것들,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든지,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합의문들을 폐기한다라든지,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, 아마 트럼프의 어떤 그 어떤 제재가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보다 세거나 혹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했을 때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트럼프의 어떤 제재,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센지 혹은 약한지 정도를 보아야 할 것 같은데, 사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있죠. 지금같이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또 사실 시황을 한참을 떠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역시나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. 실제로 이제 봐야겠죠. 실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어떡할 것이냐?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?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.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. 똑같은 내용인데요.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반등하면서 최근에 저희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매도를 한 상황이긴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의 입장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남았을 거잖아요. 이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분류를 하겠죠.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어 있는 것이 있고, 아니면 최근에 시장과 함께 많이 올라와서 꽤 적정 주가를 회복하고 조금씩 이제 비싸지고 있는 구간이었다라고
생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적정 주가의 온 애들은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물량을 줄이든지 매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괜찮을 것 같고, 저가 매수를 잘했던 이런 종목들은 굳이 시장이 흔들린다고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. 오히려 조금 더 살 수 있는 이런 뭐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들은 고민하고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. 시간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많이 비싸진 건지 싼 건지를 좀 구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여쭤보시는 것이 인버스를 어떤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,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. 이건 역시도 시장을 맞추는 게임이잖아요. 거의 맞출 확률은 없다라고 보고,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의견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잠깐씩 나오는 어떤 이 하락 구간들을 맞추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,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버스라는 것은 아주 단기간의 어떤 게임이거든요. 만약에 잘못 박자를 맞추면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잠깐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우상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매도를 잘못 타이밍을 맞추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저희는 인버스를 할 바에 차라리 미국채라든지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해지하는 수단으로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라든지, 그러니까 한 시총 한 10개, 상위주의 한 10개 정도의 기업을 봤을 때 얘네들이 하방의 압력,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보다 더 빠질 것이냐. 저희는 삼성전자를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요 사이 구간이 는 매우 저평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만 원을 깨고 3만 원까지 이런 밀릴 수 있는 장세냐, 그런 실적을 가진 회사냐, SK하이닉스가 7만 원을 깰 이런 어떤 실적이냐,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 애들이 실적은 괜찮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인버스를 취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싸거든요. 근데 다만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, 셀트리온 이쪽 애들은 저희가 볼 때는 싸진 않거든요, 현재.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은 되지만 그것을 뺀 나머지 시가총액 애들이 싼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르르 빠지는 것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실적에 의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 거면 오히려 그 기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있는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낫다라고 봅니다. 인버스는 정말 위험한 게임인 것 같고, 만약에 인버스 하고 싶으면 차라리 선물 옵션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게.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그냥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서 얘기하고 뭐 불안불안한 뉴스 나오기 때문에 인버스 포지션을 잡는 것은 조금 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.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시황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시황은 전 세계 글로벌 어떤 많은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언한다, 이것들의 방향을 맞춘다,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
아예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가진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오늘 한 회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,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분기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주가, 만약에 지금 펼쳐져 있는 LG화학의 이 주가를 3개월에 한 번씩만 가격만 딱 알려주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의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왜냐면 분명히 회사는 만약에 돈을 잘 버는 회사라면 EPS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겠죠, 장기적으로. 근데 주가라는 것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횡보했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매일 주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그 주가 너머의 기업을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차트만 본다든가 어떤 패턴을 찾는다든가 수급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고, 실제 이 회사가 어디 쪽에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,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, 실제로 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주가를 분기 실적 나오는 그 날에 한 번씩만 공개를 한다면 아마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주가의 가격을 이렇게 발표한다면 요 사이 동안에 할 게 없거든요. 3개월 동안에. 요때는 차트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때는 할 수 있는 건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볼 것 같아요.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내용을 볼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3분기, 1분기 후에 나오는 실적이 잘 나올까? 어디가 잘 나올까? 뭐 이것들을 더 집중해서 볼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시장의 잔파동들에서 어떤 그 단기 매매로 인한 어떤 실수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. 그리고 장기 투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저도 회원분들이랑 통화할 때 가장 좀 아쉬운 것들은, 저 역시도 그럴 때도 있고요. 어떤 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. 얼마 나왔고, 그리고 이제 다음 어떤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돼요. 그런 상황에서 요때 매수를 했는데 요거를 확인하기도 이전에 벌써 팔아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의 주가보다는 좋은 회사라면 주가가 들쑥날쑥 할 수 있겠죠. 주가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, 그것보다는 이 회사의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지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회원분 30대 초반의 회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. 매우 건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같아서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올려드릴 생각인데요. 제가 이렇게 회원분들과의 어떤 통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올리는 이유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, 그리고 남들에게서 뭐 배울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보자라는 내용입니다. 저 역시도 회원분들이랑 통화할 때 많이 배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. 일단 오늘 밤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 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,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 2,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때 동안은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볼 시간에 최근에 나온 1분기 실적들의 사업 보고서들을 한 번 더 본다거나 혹은 해당 종목의 리포트들을 좀 찾아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어,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을 배분하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. 그런 내용들을 한번 카페에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수익률을 깎아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. 장기적으로 복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.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. 뭐 얼마를 투자한다, 기간이 얼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한다는 것은 계좌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. 리밸런싱 하는 것도 역시. 그래서 한 번 더 주말에 뭐 리밸런싱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, 자산 배분의 고민들, 그 내가 가진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인지, 실적이 잘 나오는데 괜히 시장 뉴스에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건 아닌지,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일단 이번 주 푹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